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손평 공부가 정말 쉬워진다는 걸 직접 경험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손해평가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렇다면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손평 이론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손해평가는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정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피해를 확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 피해가 보상하는 손해인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가를 따져보는 거고요. 피해를 평가한다는 것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 그 피해 입은 양, 피해량 또는 피해 비율, 피해율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론서를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것을 손평 이론서의 3원칙, 3대 원칙이라 부를 거예요. 보험금 체계의 기준이고요. 이론서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원칙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갈 거예요. 이 3원칙만 이해하면 보험금 체계에 나아가 이론서 전체가 매우 쉬워지거든요. 그 첫 번째는 보상, 미보상의 원칙이에요. 손평 이론서의 저자는 누구죠? 네, 보험 사업자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험자라고 부르죠. 그 보험회사가 만든 거예요. 농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론서는 회사 입장에서 봐야 해요. 농부 입장에서, 농부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보상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론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론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회사의 관심사는 뭔가? 바로 보상하느냐, 보상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뿐이에요. 다른 거는 그 어떤 것도 도대체가 관심이 없어요. 불쌍하니까 조금 더 어떻게 좀 해줄까, 뭐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아주 냉정해요. 딱 두 가지, 보상하느냐, 보상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보상이냐, 미보상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강풍이 불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큰 피해가 났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안타까운 척, 아니 실제로 안타깝지만 속으로는 바람의 속도가 14m/s 이상일까 아닐까,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론서를 수험생의 입장에서 읽어가는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이론서 처음 스타트부터 끝날 때까지 이거는 계속 적용되는 원리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노파의 마음으로, 노파심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태풍이 왔어요. 보상하는 재해예요. 그 태풍으로 과수원의 4분의 1이 망가졌네요. 작물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그 감소량은, 줄어든 거는 보상일까요? 미보상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보상. 네, 그렇죠. 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태풍이라는 재해 자체가 보상하는 재해이기 때문이죠. 잘 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손해평가를 나가보니까 농부가 4분의 1만큼 이미 수확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만큼 밭에 없어요. 그 수확량은 보상일까요? 미보상일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회사 입장에서 수확한 것을 또 보상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미보상이죠. 수확량은 미보상이에요. 너무 쉽죠? 네, 그래요. 원래 쉬운 거예요. 원래 기본 원리는 쉬운 거예요. 우리가 간과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살짝 장난을 쳐요. 피해 수확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피해 수확량. 얘는 뭐 같아요? 이거는 보상이에요. 같은 수확량이라 부르지만 앞에 피해자가 붙으면 그것은 보상이에요. 말장난 같지만 피해의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피해량 이렇게 불러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뭔가 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피해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붙인 거죠. 옥수수가 바로 그래요. 거기에는 이유가 좀 있긴 하지만 우리 깊이 고민하지 말기로 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어려울 거 전혀 없죠? 네, 잘 하셨어요. 보상과 미보상, 대단히 쉬운 개념이지만 그 많은 이론서의 공식들은 물론이고 이론서 전체에 흐르는 대원칙이 바로 이
보상과 미보상이에요. 보험금 산식을 공부할 때 공식이 뭐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헷갈려? 이걸 더할까? 뺄까?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상인가? 미보상인가? 그것만 따지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공식이 이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볼게요. 비율의 원칙인데요. 좀 전에 평가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혹 기억나시나요? 피해율과 피해량. 두 번째 원칙은 그 중에서 피해율에 관한 내용인데요. 율. 바로 비율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타율이라고 할 때 그 타율. 바로 타자가 안타를 치는 비율이죠. 비율은 우리 일상에서도 수없이 사용하는데요.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율은 바로 전체분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율자를 붙이는 모든 단어는 항상 전체분의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비율 또는 율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나온 김에 야구의 타율을 한번 더 볼게요. 선수가 타석에 100번 나왔어. 그 중에서 30번 안타를 쳤어. 그럼 100분의 30이죠? 이때 100이 뭐예요? 네, 바로 전체 타석이에요. 타석 전체예요. 몇 번 나왔니? 100번 나왔어. 몇 번 안타를 쳤니? 30번 쳤어. 전체가 100. 그 중에서 안타 친 부분이 30. 100분의 30. 그러니까 30%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너의 타율은 3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네.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보니까 100원짜리 라면이 어느 날 130원이 됐어요. 그럼 전체가 100원이었는데 인상이 30원. 전체분의 부분 100분의 30. 그러니까 인상률은 30%가 되는 거죠. 모든 용어에서 나오는 율은 항상 전체분의 부분, 때로는 기준양분의 비교량, 기준분의 비교라고도 하는데요. 전체분의 부분이 비율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 원칙, 비율의 원칙이에요. 만약에 어떤 잘 모르는 어떤 비율이 딱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뭐지? 부분이 뭐지? 아, 그렇구나. 100평 중에서 30평이 피해를 입었네. 그러면 피해율은 얼마죠? 100분의 30, 30%예요. 이해 가시죠? 네. 이론서에는 율자가 수두룩 빵빵하게 나오거든요. 나무 피해율, 육아 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 등등 말할 수 없이 나오거든요. 그 모두는 다 전체분의 부분, 기준분의 비교. 이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보험금 산식에서 곱하기 나누기는 모두 비율에서 나온 거예요. 더하기 빼기는요? 보상, 미보상에서 나온 거고요. 좋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수량의 원칙이에요. 피량에서 나오는 바로 그 량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일상적으로 아무 고민 없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하지만 우리 이론서는 양과 수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10개 달려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개수예요. 1개, 2개, 3개 카운트하는 거죠. 세는 거예요. 개수예요. 그럼 양은 뭔가? 바로 그 개수에다가 무게를 곱한 게 양이에요. 10개니까. 물론 하나하나 무게는 정확히 따지면 전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무게를 평균 내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개의 무게는 얼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개의 무게. 그걸 우리는 개당 과중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개당 과중이 100g이다. 그런데 10개가 달렸다. 그럼 무게는 얼마죠? 10 곱하기 100, 1000이에요. 1000. 1000g이니까 1kg이 되겠네요. 이걸 우리는 양이라고 불러요. 그럼 세 번째 원칙에서는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양은 수에다가 무게를 곱한 것이다. 개수에다가 무게, 중량을 곱하면 양이 나온다. 피해 과실수에다가 계단 과중을 곱하면 피해 양이 나온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험금 체계를 들여다볼 시간이 되었는데요. 정리 한번 하고 가기로 하죠. 조용필의 노래처럼 지구 위의 반은 여자.
그 나머지는 남자. 이론서의 반은 보상, 나머지는 미보상. 비율은 전체분의 부분이고요. 양은 개수에다가 무게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원칙만으로도 보험금 공식 이해는 대단히 쉬워져요.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이제 보험금 전체 체계를 보기에 앞서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커피 한 잔을 즐기시죠. 이제부터 본 게임에 들어가거든요.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지겠네요. 그렇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보험금 체계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끊지 않고 계속 한번 달려볼게요. 커피 한 잔과 함께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는 모두 손해평가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손해평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보험금을 구하기 위한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보험금을 구하기 위한 피해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네요. 피해율과 피해량. 이 둘밖에 없어요. 모든 보험금 산식에서요. 비율로 평가하는 방식, 양으로 평가하는 방식, 이것뿐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먼저 피해율을 보면 피해율은 비율이에요. 전체분의 부분. 그러면 피해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가수원 전체의 예상되는 수확량, 그거 분의 피해를 입은 양, 이렇게 되는 거죠. 예상 수확량이 기준량이 되고 피해량이 비교량이 되는 거예요. 피해율이니까요. 예상 수확량분의 피해량. 그 피해율을 구하는 방법은 지금 이 표만 보셔도 알겠지만 딱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수확량으로 피해율을 구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피해량으로 피해율을 구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그 피해율로 직행하는 방식이 있죠. 간단하죠? 딱 세 개뿐이에요. 그리고 피해량 방식은 단 한 가지. 피해량으로 직행하는 방식뿐이에요. 이게 바로 보험금 전체 체계예요. 보험금 산식의 전 체계이자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이해하면 모든 보험금 공식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조금만 자세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확량으로 피해율을 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1년에 보통 사과가 100개 정도 열리는 과수원이 있어요. 올해도 이 과수원에서는 100개가 열릴 거야 라고 누구나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수확해 보니까 60개밖에 안 돼요. 수확량이 60개라는 거죠. 자, 그럼 얼만큼 줄어들었죠? 40개. 어떻게 구하셨나요? 바보냐. 100개에서 60개를 빼면 되지. 바로 그래요. 100개에서 60개를 빼면 예상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면 40개. 그게 바로 피해량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게 바로 수확량 60개로 피해량 40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완전 초딩 수학이죠. 그럼 피해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얼마? 100개. 부분이 얼마? 40개. 그렇다면 100분의 40해서 40%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근데 몇몇 분의 표정이 좀 안 좋으시네요. 수량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의도적으로 개수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본 게임에 들어가면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냥 망가진 거 그 자체를 세는 거예요. 피해량을 직접 세는 거죠. 한번 세보니까 피해량이 4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피해율은 얼마? 100분의 40%예요. 그렇죠. 아래 있는 피해량으로 직행하는 방법도 동일해요. 그냥 피해량을 직접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수확량 구하는 것도 마침내 피해량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한꺼번에 분리하면 안 돼?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아주 잘 집중하고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은 잠시 뒤로 미루고요. 일단 세 번째 방법, 마지막 피해율 직행 방식을 볼게요. 태풍으로 밭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이제 손해평가사가 빠방 하고 출동하겠죠?
가서 밭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전체가 100평인데 60평은 멀쩡하고 40평이 폭격을 맞았네.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비율은 전체분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40, 피해율은 40%구나.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피해율로 직행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보고 40%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보험 공부하는 방식 두 가지, 피해율과 피해량 방식 둘 다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알겠는데 피해량 또는 피해율을 가지고 어떻게 보험금을 구하지? 혹시 이거 궁금하신 분 계시나요? 궁금증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거는 우리가 각 품목에 들어가서 산식들 하나하나를 볼 때 공부할 거지만 실제로 피해율, 피해량이 핵심이지 거기서 보험금을 구하는 것은 그저 계산기만 잘 누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는 아예 보험금을 구하라 그러지 않고 피해율을 구하여라 또는 피해량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각각의 품목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보험금 산식을 배울 때 그때 살짝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럼 아까 질문하신 모두 다 피해량으로 그냥 직행하지 왜 수확량을 따로 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대답은요. 보험금 설계자가 그 품목들의 특성을 살펴서 그렇게 세팅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보다 실전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표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들, 수확량, 피해량, 피해율 이런 것들은요. 바로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핵심이죠. 무슨 말인가? 수확량으로 피해율을 구하는 방식의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그 문제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수확량이라는 의미예요. 수확량만 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죠. 보험금 구하는 요소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아니면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주어진 집다한 자료들 중에서 수확량 부분만 집중해서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말이죠. 빨간 글씨로 된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포인트라는 말이에요. 심플하죠? 네, 쉬워요. 원래 쉬워요. 원래 보험금 체계는 매우 쉽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너무 어렵게 공부해 온 거죠.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요. 보험금 이론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저 전체 보험금 체계를 잡고 그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나머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손편의 정석에서 전부 다 품목별로 모두 풀어드릴 거거든요. 자, 이제 다 왔어요. 보험금 체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이었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그 그림이에요. 이것으로 오늘 수업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너무 심플해서 뭔가 허전해 하실 것 같아서 표의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채워볼게요. 각각의 키포인트에 어떤 작물들이 매달려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부터는 정말 가볍게 보시고요. 처음부터 아웅다웅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될 거거든요. 그에 따른 암기 코드도 있고요. 그저 오가면서 눈에 익혀두시기만 하면 돼요. 먼저 수확량으로 피해율을 구하는 방식을 보면 과수작물, 논작물, 밭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품목으로는 무화과 전조사, 인삼, 포도 밭작물의 농업수입보장, 오디가 있어요. 무화과는 수확기 시 전조사와 수확기 시 후조사로 구분되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전조사, 후조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 농업수입보장 밭작물은요. 수확감소보장 밭작물과 중복돼요. 여기서 잠깐 이 표에서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은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거고요. 구체적인 품목 자료도 따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지금 그저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피해량 방식에는 감귤, 온주물감과 복분자가 있고요. 감귤에는 동상해도 포함돼요. 여기에 피해율 합산 방식, 피해량 합산 방식 이렇게 나눠놨지만 그것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피해율로 직행하는 방식에는 무화과 후조사,
생산비 보장 밭작물, 원예작물, 버섯이 있어요. 그리고 피해량으로 직행하는 방식에는 과수 4종이 있는데요. 적과 이전, 착과 감소 보험금과 적과 이후 과실 손해 보험금이 있어요. 그리고 밭작물과 시설 가축 축사가 있어요. 시설 가축 축사는 큰 틀에서 여기에 속하지만 성격이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기세요. 여기는 작물들 위주로 체계를 잡으세요. 그리고 밭작물이 또 한 번 나왔는데요. 딱 한 품목, 옥수수예요. 따라서 좀 특이하니까 시험에도 잘 나오고 또 헷갈려 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죠.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니까요. 이제 세부적인 품목들인데요. 과수작물에는 포복자만, 바모유참, 맷살대오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중 만감류, 밤, 호두, 유자, 참다래,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예요. 각각 두음 따기 한 거죠. 이것도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눈과 입에 붙여두세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거든요. 포복자만, 바모유참, 맷살대오. 논작물은 벼, 밀, 보리, 귀리. 그냥 읽으면 외워지고요. 그 다음 수확, 감소, 밭작물도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져요. 마양고옥, 감감감, 착콩, 판양. 그 중에서 옥수수는 아래 피해량 방식이었죠. 나머지 품목은 마늘, 양파, 고구마, 봄감자, 고랭지 감자, 가을 감자, 차, 콩, 팥, 양배추고요.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은 곡콩을 양마, 양포, 곡콩할 만한 놈을 양마, 양포로 잡아 장기 훈수 두고 있네요. 곡콩을 양마, 양포, 고구마, 콩, 가을 감자, 양배추, 마늘, 양파, 포도인데요. 올해 암기 코드가 바뀐 거예요. 판매 기간,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한꺼번에 공부하기 위해서죠. 쭉 내려가서 생산비 밭작물은 배무파, 단당시양, 매부고, 배추, 무, 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 양상추, 메밀, 브로콜리, 고추. 원예작물은 부장, 무시쪽쑥, 멜국수, 국화, 오토풋상호. 부장님이 부하 직원들에게 무시를 당하니까 쪽팔리고 쑥스러워서 맨날 국수만 먹다가 어느 날 국민카드를 들고 오토풋상호에 갔대요. 오토풋상호 어디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냥 넘어가세요. 원예작물 40여 종 중에서 이것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버섯은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이 있는데 표고에는 원목과 톱밥 배치 방식, 느타리는 균상과 병 재배 방식 등 2개씩 있어서 표표, 양는 의세 이렇게 암기하네요. 말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암기 코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우기로 하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입에 붙게 될 거예요.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4종에는 사배, 단떨,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있고요. 시설에는 비가림, 해가림, 원예시설, 그리고 축사가 있어요. 정말 다 왔네요.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뒤에 쓰여 있는 빨간 글씨는 정말 쳐다보지도 마세요. 후에 품목별로 보험금 산식들을 다 익힌 다음에 전체 그림으로 보기 위해서 미리 적어 놓은 거거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새로 만든 카페에 올려놓았어요. 무한반복도 별도 소통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했어요.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거기서 새로운 보험금 체계도 품목표와 앞으로 강의 교환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0회 기출문제 해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시험에서는 문제 분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해요.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문제에서 어떻게 빠르게 필요한 자료를 뽑아내는지, 그에 따라 풀이 과정은 또 어떻게 패턴화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연습하는 실전 문제풀이 시간이 될 거예요. 시험장에서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는 공부가 되겠죠. 카페 주소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해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체계도는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석장을 출력하세요. 석장을 출력해서 책상 위에, 거실에, 그리고 하나는 코팅해서 화장실에 붙여놓으세요.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보시고 나갈 때 보시고
또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쉬시다가 한번 쓱 훑어보시고, 책상에서 공부하시다가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나? 아, 무허가 후조사구나. 피해율로 직행하는 방식이니까 피해율에만 집중하면 되겠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강의를 들을 때도 전체 체계도를 떠올리면서 제가 지금 저기를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손편 공부가 정말 쉬워진다는 걸 직접 경험해 보세요.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